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VJ Part 2, Self-Supervised Visual Models Enable Understanding, Prediction and Planning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아이코 사기 김윤수입니다. 일단은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메타의 페어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 아직 정식 학회에서 혜택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목차 같은 경우는 연구 동기, 배경 소개, 방법론, 실험 결과 및 분석, 결론 이렇게 총 5가지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motivation의 contribution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고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만으로 표현하자라는 게 VJ파2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언어 감독 모델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주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제 내레이션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텍스트의 주석이 필요했는데 하지만 실제 세계나 로봇이나 에이전트의 실세계를 표현하기에는 텍스트가 부족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그런 한계가 있어서 텍스트 없이 순수한 영상만으로 풍부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티베이션에서 이 VJ파2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딕션을 고차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들 같은 경우는 픽셀 스페이스에서 이제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픽셀 스페이스는 계산량이 크고 또 다양한 노이즈 값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게 만들기 위한 고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자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액션 세퀀스를 즉, 그 액션에 대한 트래젝토리, 그 경로라고 하죠. 그거를 직접 플래닝하자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게 그 BJ파2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인데요. 그래서 이미지 이제 동영상은 결국 이미지가 시간 단위로 이제 압축되어 있는 그런 시퀀스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비디오랑 이미지를 넣으면 그 그 비디오의 어떤 인코더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로봇이 행동을 하는 트래젝토리를 예측을 한다. 거기서 프리딕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VJ파2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하기 앞서서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VJ파2가 나오기 전에 아이제파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 아이제파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파 같은 경우는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측을 좀 고차원의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X라는 어떤 그 픽셀이 있고 이거를 그냥 인코더를 통해서 그냥 그 차원에서 바로 예측을 그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제파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X에서 인코더를 거치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프리딕터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이 B 같은 경우는 Generative Architectu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X를 인코더를 통해서 그 고차원 스페이스를 보낸 다음에 디코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로스 값을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제파 같은 경우는 코드를 거치지 않고 이제 고차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예측 그 트레이닝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임베딩 스페이스에 존재를 해서 픽셀 노이즈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픽셀 노이즈란 카메라, 조명, 압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픽셀 값의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제파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 이제 컨텍스트를
라는 그 픽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는 아니고 일부 픽셀들만 모아놓은 이제 컨텍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컨텍스트는 가리지 않고 이제 인코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맣게 타겟이 한 이미지는 3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제파 논문에서는 4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타겟을 이제 이미지 그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그 픽셀들을 이제 가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 가려져 있는 것에 어떠한 픽셀 이미지들이 있을지를 예측을 하는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인코더랑 프리딕터는 이제 베이지안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그러면 이제 그 타겟 그 픽셀이 전체 이미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포지셔널 토큰을 부여를 해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로스는 L2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곱의 오차죠. 로 계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VJ파인데, VJ파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IJ파는 이미지라고 설명했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했던 절차를 어, 압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있고, 거기서 가리고 싶은 타겟 부분들을 어, 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린 상태로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그리고 그 타겟 인코더에도 넣어서 그 두 개, 그 원래 가려져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픽셀 값을 예측을 하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그냥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타임이 추가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16 비디오 프레임즈이고, 그리고 해상도는 224 곱하기 224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총 비디오가 64프레임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템퍼 스트라이드 4를 적용을 해서 64 나누기 4를 하면 16이죠. 그래서 16프레임만 샘플링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RGB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D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2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D 차원으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3D 사인 코사인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을 거쳐서 그 각각에 대한 포지셔널 인베딩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래트닝을 시켜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스킹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총 2가지 방법이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short range mask라고 해서 8개의 작은 마스크 블록을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long range mask라고 해서 총 2개의 큰 마스크 블록을 샘플링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나누냐? 작은 거는 아무래도 세부적인 모션이나 구체적인 오브젝트를 예측하는 데 이용을 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세맨틱 구조나 어떤 시간적인 연속성을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A 곱하기 D가 그 전에 뭐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플래트닝을 거친 그 텐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그 마스킹된 패치스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L 같은 경우는 전체 토큰의 길이이고, N은 마스크되지 않은 토큰의 길이, M은 마스크된 토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 L 곱하기 T가 온전한 그 텐서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마스크된 토큰은 전부 제외를 한 마스크되지 않은 토큰의 길이, 즉 N 곱하기 T만 컨텍스트 인코더를 통과를 해서 고차원적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셔널 토큰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표시를 해서 프리딕터를 통해서 그 원래의 마스킹된 위치에 어떠한 값들이 있을지를 프리딕터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정답이죠. 그 정답에 있는 그 텐서를 그대로 인코딩을 시킨 다음에 그 마스킹된 부분과 비교를 해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로스 값은 이제 에러 노스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공부를 할 때 왜 아이제파에서는 엘토로스를 쓰고 이 VJ파에서는 에러 노스를 썼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엘토로스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프리딕션이 조금만 틀려도, 그러니까 작은 값을 조금만 틀려도 큰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예측하는데 적합한데 아이제파는 정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그런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고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에러노스는 각 차원의 절대값에만 반영하기 때문에 좀 그런 특이값에 덜 민감하고 전체적으로 로버스트하게 로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타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제 있는 거라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노이즈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은 비디오에서는 에러노스가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VJ파2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VJ파2랑 VJ파2 AC로 나누어지는데, VJ파2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고, 즉,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VJ파랑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VJ파2 AC 같은 경우는 주어진 과거 영상과 액션 스테이트로 미래 상태를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J파트 AC에서는 이 프리딕터에 이제 추가로 로봇의 액션과 그 스테이트 정보들이 주어져서 로봇이 그 최종적인 이제 타겟 이미지로 이제 하기 위한 액션과 스테이트 값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VJ파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VJ파2에서 페이퍼에서는 데이터셋이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는 VJ파와 구조가 동일한데 바뀐 점은 이제 페이퍼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데이터 스, 데이터 스케일링,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크기를 좀 더 키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 스케일링, 그리고 즉 그 파라미터 크기를 키우고 트레이닝 시간을 좀 길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VIT 기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빌리언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바뀐 점은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이제 기존은 그냥 사인 코사인을 사용을 했다면 이 VJ파2에서는 3D 로프라는 그 기법을 적용을 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페이퍼에서. 그러면은 로프가 뭐냐? 이거는 Rotary Positional Embedding 플러스 3D, 즉 Temporal Height Width를 적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기존의 사인 코사인 같이 그 절대적인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입력 토큰 벡터에 회전 변환을 가해서 위치 정보를 상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로프에 대한 정의고 왜 3D냐? 이거는 비디오는 아까 전에 그 타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템포럴 값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D 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V지파와 동일한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프리딕터를 통한 그 값과 그 스톡 그레디언트 값을 이제 그 차이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EMA라는 게 있는데, 그럼 EMA는 뭐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구조가 앞에 설명했던 VJ파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VJ파2 AC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데이터셋은 라벨링 되지 않은 드로이드 데이터셋으로 약 64시간을 학습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드로이드는 하나의 비디오 트래젝터리당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RGB 프레임이라고 해서 로봇의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정보를 담고 액션 시퀀스, 즉 각 타임스탬마다의 로봇 동작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테이트 시퀀스, 즉 로봇의 상태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팔이 움직이는데 그 로봇 팔의 그 절대적인 위치 x, y, z 값과 그리고 이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롤 피치 값들과 그리고 이제 그리퍼 이제 그 짚는 그러한 그 상태를 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 이미지라고 해서 목표로 하는 마지막 상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델 인풋으로는 일단은 피처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X라는 그 이미지가 인코더를 통해서 그 고차원적인 피처맵 형태로 이제 인코딩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7차원인데요. 그래서 3차원까지는 이제 XYZ의 위치, 그리고 4에서 6차원은 그 회전 각도, 그 각 관절의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차원은 그리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인데, 액션은 그 스테이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 변화 상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앞선 스테이트에서 이전 스테이트를 뺀 거라고 액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VJ파2 AC Teacher Forcing Loss랑 그리고 VJ파2 AC Rollout Los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Teacher Forcing Loss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타임마다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프레임 인코더를 통해서 그 G로,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인 스페이스로 보냅니다. 이때 프레임 인코더는 프로즌 되어 있는데요. 그 인코더 값의 그 파라미터들은 그 VJ파2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비디오 학습시켰던 그 인코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즌이 되어 있고 그 기존 그 각 타임스탬마다의 이미지를 인코딩을 시켜서 그 피처맵을 얻고요. 그 피처맵에다가 그 액션이랑 이제 스테이트 토큰들을 같이 넣고 그것을 프리딕터를 통해서 그 프리딕터를 통한 그 G값을 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G 햇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G 햇 값과 그냥 G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G0에서 그 피처 맵에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추가를 해서 프리딕터를 통하면 그 G햇의 1의 값을 예측을 하고요. 그 G1의 햇의 값과 G1의 값을 에런 로스로 이제 예측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처 프로세싱 로스 같은 경우는 G1부터 G4까지의 전체 시퀀스와 그 프리딕터를 통한 그 전체 시퀀스를 전부 에런 로스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러럴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이제 좀 다르게 그 이전 타임에서의 예측 값이 그 다음 타임에서의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 값의 예측을 한 결과가 그 다음에 인풋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롤아웃처럼 이제 프리딕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스는 뭘 하느냐? 마지막 그 타임 스텝에서의 그 피처 맵과 프리딕션을 한 그 피처 맵을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실제 인퍼런스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티처 포싱 로스와 롤러 로스를 같이 합쳐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티처 포싱으로 안정적인 원스텝 학습이 이루어지고, 롤러 로스로 장기 예측도 잘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플래닝 같은 경우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골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이 골 이미지는 이 로봇팔이 실제로 목표로 하는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current observ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그 상태,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 current에서 골 이미지까지 액션을 플래닝해서 액션을 수행을 하느냐, 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인퍼런스 시점에서의 액션 플래닝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이제 그걸 반복을 해서 액션 플래닝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란 게 뭐냐? 이거는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서 확률 분포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샘플링 기반의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액션을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고요, 무작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코어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각 샘플에 대한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 프리딕터를 통한, 그러니까 그 해당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 프리딕터를 통한 그 G 값과 그냥 이제 타겟 G 값을 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값이 가장 낮은 찐탑 K개의 액션 샘플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선택된 탑 K 샘플의 평균과 공분선을 계산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네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행동, 그 골 이미지를까지 가기 위한 그 액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최적의 액션들의 그 분포를 줄일 수 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 스테이트에서 각 스테이트마다 최적의 액션을 샘플링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xperiments and resul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해당 페이퍼에서는 이제 셋업으로 이제 옥토랑 코스모스라는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경우는 이제 for condition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로 드로이드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behavior cloning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latent diffusion 기반의 비디오 생성 모델이고, 그래서 액션 프리 모델이지만 드로이드를 위해서 이제 액션 컨디션 파인 튜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로봇 같은 경우는 프랑카 에미카 판다라는 로봇을 사용을 했고, 그리폰으로는 로봇 IQ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다른 실험실에서 진행을 했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된 환경과는 다른 처음 보는 제로샷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모노 RGB 카메라 한 대만 사용을 하고, 현재 시점에 이미지 XK랑 목표 이미지 XG를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인데요. 이건 이제 싱글 골 리칭이라고 해서 그 처음에 스타트 프레임에서 골 프레임까지 이제 이동을 했느냐, 그만큼 이제 팔이 이동을 했느냐를 나타낸 결과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 값과 Y 값과 Z 값이 전차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어, 타겟에 수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의 최종 위치가 목표 위치에서 4cm 이하까지 도달을 했고, 단조롭게 감소를 해서 행동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값도 이제 로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그 델타 X랑 델타 Y가 0에 수렴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근처에서 이제 에너지, 즉 로스가 최소화되었다. 그래서 모델이 올바른 액션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 함수가 이제 부드럽고 볼록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트레이닝에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이제 행동을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체를 정확히 짚는 행위를 수행을 했고, 두 번째는 물체를 쥔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거를 측정을 했고, 세 번째로는 물체를 짚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놓는 그러한 행동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ick and place라는 과정은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서브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서브골은 물체를 짚고 두 번째 서브골은 물체를 집은 상태에서 목적지 근처까지 옮긴 상태이고 마지막 파이널 골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에 물체를 놓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서브골마다 그 타임 스텝이 다른데 집기는 4 타임 스텝 그리고 집은 상태로 이동은 10 타임 스텝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거 같은 경우는 4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좀 검정색으로 진하게 칠해진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서브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를 짚고 이동하고 놓고를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 처음 보는 두 개의 실험실 환경에서 제로사 환경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 옥토가와 VJ파트 AC 같은 경우가 모두 이제 리치에서는 100%의 확률로 이제 수행을 했지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제 픽앤플레이스인데요. 옥토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20%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였지만 VJ파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거의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각 태스크를 10번 반복하고 그 성공률로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 루프라고 해서 사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동을 이제 샘플링하고 그 트래젝토리를 플래닝을 하기에는 계산량이 많아서 한 번에 모든 행동을 생성하지 않고 한 액션을 이제 실행한 다음에 다음 액션을 다시 계획하는, 그러니까 각 타임 스텝마다 계속 그 트래젝토리를 다시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닝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랑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샘플과 iterations 그리고 horizo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샘플은 이제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모델이 고려하는 트래젝토리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코스모스는 80개의 샘플을 고려를 한 반면 VG파트 AC는 800개의 샘플을 고려를 해서 더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탐색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iteration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던 그 CEM의 반복 횟수 그러니까 10번 반복해서 그 분포를 최적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고려하는 액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그 호라이즌이 1이면 그 한 번의 타임 스텝 안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타임 스텝에서의 예측에서 코스모스는 총 4분이 걸렸지만, 브이지파2는 16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픽앤플레이스의 성공률도 VJ파2가 80%, 50%로 되게 높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클루전인데요. 물론 한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화면에 로봇의 그 베이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액션의 방향을 추론을 하기 어려워서 그 페이퍼에서는 카메라 위치를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그 최적의 위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X축에서 0도는 정면, 90도는 왼쪽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에러가 가장 낮은 게 36에서 38 사이, 한 37도 정도로 이제 수동으로 조절해서 최적의 위치를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롱 호라이즌 플래닝이라고 해서 이제 긴 호라이즌, 그러니까 긴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에는 가능한 액션 트래젝토리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 다양한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서브골이 없는 롱 호라이즌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방법으로는 이제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인퍼런스에서는 아까 그 이전의 프리딕션이 그 이후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다. 즉, 롤아웃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한 그 스페이스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BGFA2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